안녕하세요. 오늘은 8.4절 교대급수와 절대수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절에서는 양항급수의, 즉 모든 항이 양수로 이루어진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판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여기서는 양수의 값과 음수의 값이 섞여 있는 일반적인 급수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 간단한 교대 급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중에 일반적인 급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양수인 항과 음수인 항이 차례로 번갈아 나타내는 항들로 이루어진 급수를 교대 급수라고 부르겠다. 즉, 교대 급수는 A1 A2 플러스 A3 마이너스 n-1 an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an은 항상 양수인 그런 항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 8.49 교대급수 판정법, 교대급수 판정법입니다. 교대급수 판정법. 교대급수 시그마 마이너스 1의 n-1제곱 an은 즉 ak가 ak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즉 감소함수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면 수렴한다. 즉 교대급수 판정법은 an만 가지고 판정을 하는 건데, an이 감소함수이면서 an의 극한값이 0이라면 그 급수는 수렴하겠다 입니다. 자, 그럼 예제 8.50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8.50입니다. 1 마이너스 2분의 1 더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가는 급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여라. 그럼 얘는 시그마 얘가 되겠죠. 자, 그럼 풀어봅시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an을 뜻하는 거, 교대급수에서 an은 n분의 1을 뜻합니다. 그쵸?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대급수 판정법을 사용하려면 일단 두 가지 조건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an이 an 플러스 1번째 항보다 크거나 같으냐, 즉 감소함수이냐 라는 걸 체크를 하면 n은 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양변의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따라서 얘가 된다. 즉 요 조건을 만족하므로 an은 감소한다. 감소함수, 감소 수열. 그 다음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n분의 1이니까 얘는 0. 그러면 감소하면서 an이 0이니까 어떻게 되겠다?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시그마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의 n분의 1 얘는 뭐 하겠다? 수렴하겠다 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 51번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8.51의 1번.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1 4n제곱 빼기 3분의 2n. 즉 양수인 항과 음수인 항이 번갈아 나타나는 교대급수이니까 우리는 우선 교대급수 판정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교대급수 판정법에서 an은 부호를 제외한 나머지 얘를 뜻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얘가 얘이냐, 즉 감소하느냐.
그럼 감소하는 거를 보이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 앞에 연습 문제에서는 우리가 직접 수열의 일반항을 가지고 비교를 했다면 여기에서는 얘를 함수로 바꾸어서 감소 함수인 거를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이겠느냐? 얘를 미분하는 거죠. 즉 분수 함수이니까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 미분하고 분모 갖다 써주고 마이너스 분자 써주고 분모 미분하고 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4x제곱 빼기 3 전체 제곱분의 마이너스 8x제곱에 마이너스 6. 그럼 분모는 항상 플러스, 분자는 항상 마이너스, 전체 마이너스. 즉 f'이 0보다 작으니까 f는 감소함수. 수열을 함수로 바꾸었을 때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니까 얘도 감소수열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n 제곱 빼기 3분의 2n.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무한대분의 무한대인 다항식이죠. 그럼 분모는 2차, 분자는 1차. 분모의 차수가 크기 때문에 이거의 극한값은 0이 됩니다. 즉 감소하면서 an이 0으로 가기 때문에 얘도 뭐 한다? 수렴한다 입니다. 자, 그럼 이번 문제는 과제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38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84쪽 하단으로 내려가면 다시 거기 교재 좀 읽어볼게요. 지금까지는 교대급수의 수렴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급수 1-2분의 1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세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4제곱분의 1과 이런 거는 교대급수가 아니므로 교대급수 판정법으로는 수렴 발산을 판정할 수 없다. 그럼 이와 같은 급수의 수렴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생각을 해볼 게 뭐였냐면 급수의 각 항의 절대값을 취하여 얻어진 급수, 즉 각 항의 절대값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 나타나지 않는 일반적인 양수인 항과 음수인 항이 섞여 있을 때 우선 우리는 절대값을 씌워서 생각을 해보겠다. 절대값을 씌우면 걔는 모두 항이 양수인 항이 되니까 8.3절에서 배운 양항급수의 판정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절대값이 수렴하면 급수 시그마 a에는 절대 수렴이라고 하겠다. 그 다음 절대 수렴은 하진 않지만 본래 수열이 수렴하는 경우에 걔는 조건 수렴이라고 부르겠다. 자, 무슨 말이냐? 그 다음 예제 55번을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8.55의 1번. 얘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n에다가 1, 2, 3, 4를 넣으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부호가 n에다 1을 넣으면 지금 1을 넣으면 3 플러스 1에 4 플러스가 되니까 2의 1분의 1. 그 다음 2를 넣으면 마이너스가 되죠. 분의 1. 그 다음 3을 넣으면 다시 플러스. 요런 형태가 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각 항의 절대값을 먼저 취하겠다. 취하면 항이 모두 양수인 요런 항수로 바뀌는데 얘는 초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등비급수 또는 기하급수라고 불렀죠.
그럼 여기서 공비 R. 공비 R이 2분의 1인데 요 2는 자연상수 2. 그러니까 숫자 2보다 크죠. 약간 2점 우리가 한 7 정도 되죠. 그럼 얘는 공비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므로 급수는 뭐 합니까? 수렴하죠. 그럼 절대값을 취했더니 수렴해요. 절대값을 취해서 수렴할 경우에 우리는 얘 보고 뭐라고 부르겠다? 절대 수렴이라고 부르겠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면 역시 얘도 지금 요 전체를 AN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전체를 AN이라고 놓고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생겼죠. 자, 잠깐만요.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를 AN이라고 놓고 절대값을 씌웠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럼 지금 얘는 양항급수가 됐죠. 그럼 양항급수가 됐으니까 우리가 8.3절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판정법, 즉 뭐가 있었냐면 적분 판정법, 피급수 판정법, 그 다음 비교 판정법, 극한 비교 판정법, 비판정법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중에 아무거나 우리는 갖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봤더니 AN이 즉 N에 관한 다항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극한 비교 판정법을 사용할 건데 극한 비교 판정법은 뭐였냐면 적당한 BN이 존재하는데 어떤 BN이 존재해야 됐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였었어요. 0보다 큰 값으로. 그러면 얘가 세제곱 루트 n 세제곱 더하기 n분의 1 곱하기 bn을 만들어낼 건데 지금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면 지금 여기가 정리를 하면 분모의 최고차가 n에 대한 1차죠. 그래서 얘를 요렇게 즉 bn을 n분의 1로 두고 하면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극한값이 되죠. 1, 0보다 큰, 즉 0보다 큰 값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BN이 수렴하면 AN도 수렴, BN이 발산하면 AN도 발산인데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극한 비교 판정법을 사용할 건데 극한 비교 판정법은 적당한 BN이 있어서 BN분의 AN의 극한값이 0보다 큰 값으로 수렴하게 되는 BN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BN을 찾았어요. 그럼 BN은 n분의 1. 그럼 얘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무난한 게 피급수 판정법. 피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시그마 BN이 발산하니까 우리가 절대값을 씌운 얘도 지금 제가 여기서 AN이라고 썼는데 지금 요거는 요 부분을 AN이라고 놓고 생각한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주세요. 하니까 절대값 씌운 얘도 뭐 하겠다? 발산하겠다. 즉 정리하자면 절대값을 씌웠더니 발산한다. 그럼 절대 수렴은 아니겠죠. 절대 수렴은 하지 않는다. 그럼 본래 수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얘는 지금 여기를 봤더니 양 뿔마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교대급수가 됩니다. 그럼 얘를 교대급수 판정법을 사용해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얘를 다시 해봅시다. 자, 교대급수 판정법을 사용하겠다. 교대급수 판정법. 그럼 교대급수 판정법을 사용하려면 교대급수 판정법에서는 우리는 AN을 뭘로 낳느냐? 세제곱 루트 n세제곱 n 얘를 AN으로 놓죠. 그럼 역시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얘가 되고 두 번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다. 즉 시험 보실 때는 얘가 정말 감소 수열인지 얘가 0으로 가는지 실제로 다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본래 수열은 뭐 하겠다?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하겠다. 그럼 지금
2번은 절대값을 씌운 것은 발산했지만 본래 수열은 수렴했죠. 그럼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조건 수렴이라고 부르겠다. 자, 요 2번 문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풀이를 정리를 해서 역시 얘도 과제로, 자, 여기다 쓰지 말고 과제로 제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로 제출하실 때 지금 요 풀이 과정을 보면 절대값을 씌워서 양항으로 만든 것이 발산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본래 수열을 교대급수 판정법을 사용해서 수렴한다라는 것은 언급만 되어 있고 지금 요 과정 제가 쓰다가만 요 과정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요 과정을 디테일하게 풀이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정리 8.56입니다. 자, 정리 8.56 절대 수렴. 즉, 시그마 절대값 AN이 수렴하면 시그마 AN도 뭐 하겠다? 수렴하겠다. 입니다. 자, 그럼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단 중요한 건 요거의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절대값도 수렴하느냐? 그건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예제 57번입니다. 자, 예제 8.57. 자, 급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 코사인 여기 지금 여기가 코사인이라 이 부가 변하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an인데 절대값을 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절대값 얘가 되겠죠. 그럼 얘는 자, 그럼 an의 절대값 n제곱의 코사인 n제곱의 절대값. 근데 n은 자연수니까 항상 이렇게 얘가 나오겠죠. 그럼 일단 얘는 이제 뭐가 되느냐? 양항급수가 되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 볼 건데 지금 코사인의 값은 최대값이 항상 1이에요. 그쵸? 여기에서는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죠. 즉 뭐를 비교하겠냐? 비교 판정법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럼 얘 제곱분의 1 그럼 얘는 뭐 하죠? 수렴하죠. 왜 수렴합니까?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P가 1보다 크면 수렴한다고 했어요. 그럼 나보다 큰 급수 중에서 수렴하는 급수를 찾아냈으니까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얘는 뭐 하겠다? 수렴하겠다. 절대값 씌운 애가 수렴하면 본래 수열도 수렴하겠다. 그런데 절대값 씌운 애가 수렴하니까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겠다? 절대 수렴이라고 부르겠다. 즉 절대값을 씌운 애가 수렴하면 본래 수열도 수렴하니까 뭐 우리가 원래 수열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따로 따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수렴하면 본래 수열도 수렴해. 얘는 절대 수렴. 즉 이거를 이용해서 다음 정리 8.58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8.58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절대 비판정법. 얘는 절대값을 씌워서 양항급수로 만들어서 그 다음 양항급수 판정법 8.3절에 나온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사용하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판정법에 대해서만 활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절대값을 씌워서 양항급수로 만든 상태에서 얘가 발산한다면 본래 수열은 수렴인지 발산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비판정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내용이 절대 비판정법입니다. 즉
절대값을 씌워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절대값을 씌워서 얘를 체크하는 겁니다. AN분의 AN 플러스 1의 절대값의 극한값을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그다음 극한값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L이 1보다 작으면 얘는 절대 수렴한다. 즉 절대 수렴한다는 얘기는 절대값 씌운 애도 수렴하고 본래 수열도 수렴하겠다. 이죠. 그 다음 L이 1보다 크거나 얘가 발산하면 본래 수열도 뭐 하겠다? 발산하겠다. 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대값을 씌워서 수렴하면 본래 수열은 수렴해요. 그렇지만 절대값을 씌워서 발산하면 본래 수열은 수렴인지 발산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절대 비판정법인 경우에는 즉 B를 절대값 씌워서 극한값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L이 1보다 크거나 즉 무한대로 갈 때 사실은 절대값 씌운 애가 발산하는 거거든요. 절대값 씌운 애가 발산하면 본래 수열도 발산하겠다. 즉 얘는 비판정법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즉 다시 강조하면 얘를 절대값을 씌워서 양황으로 만든 다음에 비급수 판정법을 사용했을 때는 발산하면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예 그냥 절대 비판정법이기 때문에 L이 1보다 크거나 리미트가 발산하면 급수도 발산하겠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 역시 세 번째 L이 1이면 판정할 수 없다. 그럼 이 판정할 수 없다의 의미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절대 비판정법에 의해서 판정할 수 없으므로 다른 판정법을 사용해야 된다입니다. 자, 그럼 예제 5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59번의 1번. 지금 얘가 이렇게 생겼죠. 그럼 요 전체를 AN이라고 두고 절대 비판정법에 의해서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절대값이니까 사실 요 한 번만 써봅시다.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n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1에 3의 n의 n 팩토리얼의 절대값이죠. 절대값이니까 부호는 다 사라지고 n은 어차피 자연수이고 그럼 n 플러스 여기 되고 3의 n의 n 팩토리얼. 그럼 남는 거는 뭐만 남느냐? n 더하기 1분의 3. 그럼 얘는 0이 되죠. 즉 1보다 작으니까 뭐한다? 절대 수렴한다. 그 다음 지금 얘가 요거 1번이었어요. 그 다음 2번. 얘도 뭐 이게 절대값을 씌우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정리를 하면 요것만 남습니다. 그럼 분모 2차, 분자도 2차, 최고창의 개수가 극한값 3, 1보다 크죠. 1보다 크므로 절대 비판정법에 의해서 급수는 뭐 하겠다? 발산하겠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절대값을 씌웠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좀 헷갈립니다. 절대값을 씌워서 양한급수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발산해요. 그럼 절대값이 발산하면 본래 수열은 수렴인지 발산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절대 비판정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대값을 씌워서 본래 발산하더라도 본래 수열은 뭐 하겠다? 발산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과제는 1번과 4번만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1번에 학번 끝자리 홀수인 학생들은 1번에 홀수번만, 4번에 홀수번만. 그 다음 학번 끝자리가 짝수번인 학생들은 1번에 짝수번 문제만, 4번에 짝수번 문제만 풀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